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도 잘 보셨습니까? 서울시 시험. 서울 시험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죠. 전체적으로 서울시 모든 과목 이번에 쉬웠다고 하는데, 역대급으로 쉬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학도 나름대로 어려운 편 아니었고, 지방직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점 정도 해서 95점 정도까지 하면 합격 점수가 되지 않을까. 90점 이상.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문제 보기 전에 잠깐만 요 출제 빈도를 설명드리면, 아주 평이하게 출제 빈도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1편 기초이론이 4문제 보시면, 그 다음에 조직론 파트가 4문제, 인사행정이 4문제로서 가장 비중이 컸고요. 정책학이 3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뒷부분에 재무행정하고 환류론이 처음으로 나왔죠. 2018년 국가직 지방직에 안 나왔던 환류문 행정통제 문제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이 의외로 2문제밖에 안 나왔죠. 서울시인데. 그래서 이 파트가 좀 특이했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파트가 나왔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지방재정 파트가 안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공익. 국가직 때 공익 나왔고 지방직 때 정기가 나왔고요. 다시 또 서울시에 공익이 나오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죠. 과정설과 실체설인데 적법 절차의 준수화를 강조한다. 적법 절차 자체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고, 적법 절차를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시적 역할, 국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해가지고 공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실체설이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그렇죠? 과정설로 봐야죠. 여기 틀렸죠? 서울시 문제에서는 또 옳지 않은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옳은 문제보다. 그래서 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물론 약간 특이한 문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정답 1번에 4번이고요. 2번으로 갑시다. 공직분류, 인사행정이죠. 제가 이건 모의고사 할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고, 국가직, 지방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위급 열군 개념 문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직무의 종류가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요? 등급. 직무의 종류가 다르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것은 등급밖에 없고, 이 등급이 바로 보수체계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2번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이건 뭐밖에 없어요? 직렬밖에 없죠. 직급이 아니라 직렬이죠. 제가 직렬하고 등급은 서로 반대라고 그랬죠. 직렬은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거고, 그죠? 등급은 종류는 다른데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거라고 그랬죠. 3번이 정답이네요. 비슷한 성격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행정 직군이냐 기술 직군이냐 성격이라고 그랬죠. 성질. 그래서 직렬 이게 종류죠. 비슷한 종류를 모두 모은 것, 이게 바로 직군이고요. 우리나라 양대 직군, 행정 직군, 기술 직군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그죠? 직급은 같죠. 그리고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세분화한 것, 이거는 직류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요 4번도 역시 틀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3번밖에 맞지 않죠. 그래서 요 위급 열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역시 이거는 직류 개념인데 직률은 동일한 직급이 아니라 요게 틀렸죠. 동일한 직렬로 바꿔야 되겠죠.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이니까 이거 직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 틀렸습니다. 3번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인데 말씀드린 대로 3번의 이 평가성 사정,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평가성 사정 파트는 그죠? 평가성 검토라고도 하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일종의 그죠?
평가를 하기 전에 하는 예비평가죠. 그래서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하는 거잖아. 실시하기 전에 하는 거죠. 이 과연 평가가 그죠? 유용성이라든지 타당한지. 그러므로 뭘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사이비 평가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뭐 나머지는 다 맞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총괄평가, 그 다음에 메타평가, 평가 중에 평가, 다시 한번 자체평가를 재평가하는 게 메타평가죠. 그리고 형성평가는 그죠?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인과관계의 경로를 시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게 틀렸어요. 4번 지방자치 요소인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고 가장 옳은 거는 1번이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 영유법계고 단체자치는 대륙법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반대로 돼 있죠. 4번에 보시면 4번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정통제가 우선이죠. 왜? 상위 계층에서 즉 하위 계층,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는 주민자치에서 활발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2, 3, 4번은 다 틀렸죠. 옳은 거 찾는 것. 자, 5번.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뭐 행정이론이든 조직이론도 마찬가지니까 여기 있네요. 과인행 여기 있죠. 그 다음 뭐였어요? 생태론 40년대, 체제론 40년대 후반, 비교행정론 50년대까지. 그리고 발신인데 신행정론 할 때 이 신행정론이 70년대 이론인데 요거 말고 신제도주의와 또 하나 있었죠. 공공선택 이론. 요게 거의 70년대 이론이죠. 주요 이론. 공공선택 이론이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신제도 이론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 그 다음에 신행정론까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기역, 리을이네요. 정답이죠. 2번입니다. 자, 6번 포스트 모더니즘 탈행태주의가 나왔네요.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편 타당한 정말 진리보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보다는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상황 맥락적인 진리를 인정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타자에 대한 대상화 거부하죠. 타자가 뭐예요? 나도 주체지만 상대방도 도덕적 주체로 그쵸 같이 보는 도덕적 타자로 보는 거죠. 고유한 이론의 영역 탈영역하고요. 지배를 이야기하는 권력 해방입니다. 구조적 제약으로서 해방 이렇게 네 가지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7번 역시 계급제 직위분리제. 제가 국가직, 지방직이 오래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인사행정에서 그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아까 위급 열군 나왔고 또 계급제 직위분리제하고 마지막에 직무평가 방법. 요 파트 너무 많이 나왔죠. 인사행정에서. 그쵸? 자, 장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근평을 객관적인 기준 맞습니다. 객관적, 합리적 직무 간의 권한과 책임 한계가 명확하고요. 전문 직업주의인데 4번 이건 인사행정의 탄력성이니까 이건 뭐예요? 계급제, 폐쇄형, 그죠? 직업공무원제도죠. 이건 계급제로 봐야죠. 인사행정의 탄력성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급제와 직업제의 비교, 이거 항상 출제는 문제고 드디어 나왔네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특히 지방직이 안 나왔죠. 서울시에 나왔네요. 자, 8번. 뭐 정부 회계 파트가 올해 지방직에 나오고 또 국가직에 지방직 서울시 또 나왔네요. 지방직에 나왔고 서울시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계제도의 기장 방식인데 기장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있고요. 거래 인식 시점에 따라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는데 보세요. 현금의 수불은 이건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니까 현금주의예요. 이 관계없이란 말이 나왔네요. 경제적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주의죠. 사건이 발생 시점에 장부에 적는 거니까 발생주의고 제끼고 자 하나의 거래를 대자 평균을 차변과 대변의 이중 왼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니까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겠죠. 복식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와 같이 어울립니다. 현금주의는 단식부기고요. 정답은 2번이죠. 9번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뭐 나름 전통적 관리와 TQM을 비교해 본다면 전통적 관리는 기능 중심, TQM은 절차나 과정. 전통적 관리는 개인의 전문화죠. 분업인데 비해서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입니다. 팀 전체의 총치적 헌신이었죠. 전통관리체는 상위층에서 설정한 정보체로인데 비해서 그죠? 상위층한테 의사결정에서 정보를 도움을 주는 건데 TQM은 절차 내에서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거죠. 정확한 전 구성원의 어떤 총체적인 기여를 강조하는 겁니다. 4번에 전투적 관리 체제는 만약에 성과가 낮으면 그 원인을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근데 반면에 TQM은 조직 전체의 총체 헌신이니까 조직 관리를 잘못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리니까 이건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뭐 아주 좋은 문제였고 자 10번 지방자치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관한 내용인데 잘 나와 있습니다. 맞고 1번도 법령을 위반할 수 없고요. 만약에 2개 이상의 시군자책이 미치는 광역시 사무는 당연히 시도가 처리하는 것이고 미치니까 2개 이상 3번에 보시면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할 때는 어디서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항상 작은 것부터 광역과 기초가 충돌하면 기초가 먼저 하고 중앙과 지방이 충돌하면 지방이 먼저라고 그랬죠. 광역, 기초. 그래서 시도가 아니라 시군, 자치구, 기초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고 이른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교, 국방, 사법. 사법권도 마찬가지죠. 국세도 당연한 거고요. 이것들은 중앙의 업무죠. 그래서 지방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권이 중앙에 밖에 없는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1번 현대행정의 주요 이론인데 이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탈NPM이 나왔죠. 탈NPM은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통합이니까 분절화를 줄여야죠. 확대가 아니, 여기 틀렸죠. 특히 재집권화, 다시 중앙으로의 집권이나 재규제, 다시 한번 규제, 너무 지나치게 규제 완화에 따른 권한과 체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탈NPM에서는 다시 재집권, 재규제라고 그랬죠. 이거 틀렸네요. 중앙의 정치행정 역량을 강화, 이거는 맞죠. 그래서 정답은 뭐 말씀드린 대로 2번이고요. 탈NPM의 주요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자, 12번 아주 평이한 문제인데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소속 직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제공합니다. 행동을 형성시키고요. 조직 문화가 처음 형성되면 조직을 묶어주는 접착제, 당근이죠. 접착제, 끈끈한. 일종의 왜 비공식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 문화를 통한 형성이 되는 거죠. 4번에 조직의 형성 및 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저해하죠. 왜? 기존의 관행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조직 문화라는 게 쉽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이나 쇠퇴 단계에 이르면 성장 가설에 따라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로이의 정책 유형인데 정책 유형 특히
정책 결정이 달라진다고 보았고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독립 변수입니다. 이게 정책 결정이나 과정이 종속 변수고요. 자, 배분 구성 정책 맞죠? 정부주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의 조정. 그때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거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비용의 부담 주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적용 영역이죠. 정책의 적용 영역과 대상이 넓냐 좁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죠. 비용의 부담체가 소수 아니면 다수 이건 누구예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는 소수 비용 부담이 집중되냐 분화되냐는 제이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뭐 나머지 로이, 그 다음에 리플리안 프랭클린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14번인데 역시 재무행정에서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예산주의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률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듯이 법률로도 예산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양자는 독립적 관계라고 그랬고요. 다만 법적 효력을 따진다면 법률이 예산보다 우위라는 것, 형식적 효력만. 양자는 독립적 관계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법률과 달리 예산은 정부만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4번도 중요한 질문. 국회는 정부가 추가한 예산의 범위를 삭감할 수, 줄일 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데 늘릴 때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이게 조금 까다로웠죠. 위원회의 구분에서 이제 의결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의결위원회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의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집행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위원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징계위원회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의결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원 위원회를 4가지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돈규제로 나누기도 하지만 3가지 분류로 나누기도 해요.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그래서 그 의결위원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행정위원회 대표적인 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맞지만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의결이 이런 게 바로 의결위원회예요. 요게 의결위원회. 그래서 의결만 하고 집행권은 없는 거죠, 사실상. 틀렸고요. 행정위원회 독립적이라는 결정권은 없고 결정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죠. 다 있어요. 행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개선기관 위원회니까 그죠. 스텝으로 봐야 되고요. 조사 분석이죠.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맞지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요 3원형 요 분류가 또 있으니까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16번인데 요것도 나왔네요. 헌터와 그죠? 밀스 연구였습니다. 밀스의 국가 차원의 지휘 연구와 그때 누구였어요? 군산복합체. 헌터는 지역 차원의 명성 연구를 했는데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경제 엘리트였죠. 회장님들 제가 눈에 얘기했죠. 회장님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뭐 나머지는 다 정확한 지문입니다. 무의사결정이라든지 로버트 달, 유해분 씨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신다원주의에서 받아들인 거 정부의 능동적 역할과 또한 특정 집단에서 특히 기업가적 엘리트의 우위성을 인정했다는 그 2가지는 기억하려고 그랬죠. 정답은 1번만 맞네요. 1번만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정답 1번입니다. 17번 공직윤리 관련 문제인데 뭐 재산 등록 의무는 4급이고 공개가 1급 맞고요. 2번도 100달러 10만원 맞고 3번 일반적으로 4급 이상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전이나 권력 관련 부처는 7급
등록. 자, 요거 틀렸죠. 4급 이상 공무원과 임직원은 퇴직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죠.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53, 35.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이에요. 제가 53 불고기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정답은 4번. 역시 나올 게 나오죠. 자, 18번 아주 쉬운 문제고, 내부는 행정부가 내부니까 행정부가 아닌 걸 찾으면 감찰, 뭐 감사원, 직무감찰 맞죠? 예산 통제 맞죠? 예산 통제에 대한 것도 행정부가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고, 인력의 정원 통제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예산 통제는 그죠? 정당이니까 외부 비공식이겠죠. 자, 19번. 행정이념도 역시 아주 쉬운 문제죠. 능률성과 효과성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효과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표 달성도였죠. 그래서 자, 정답은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중시하고, 능률성이 비용분의 산출이니까 그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상대로 효과성은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결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직무평가 방법 제가 포인트 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왔죠. 이게 제가 아마 모의고사 가장 마지막 14회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유사하게. 자, 여기 등급 기준표니까 기준표 분류법이죠. 포인트만 찾자면 이건 포인트가 기준 직무니까 요소비교법 키잡 그죠? 요거는요 직무의 중요도니까 서열법. 뭐 당연히 점수에 따른 점수 직무평가 기준표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직무평가 기준표. 그래서 기준표가 있는 분류법과 점수법만 절대평가라는 거. 그래서 비계량적 방법이 뭐예요? 서열법과 분류법이었죠. 점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포인트. 이거 눈에 강조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올해 국가직 4월부터 지방직 5월, 서울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하반기에 추가 시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내가 시험에 좀 점수가 좀 적게 나오신 분들은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행정학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